네, 이렇게 YIK로 종가 승부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볼 만한 종목들이 많다. 여전히 반도체는 걱정 없다라는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주춤한 반면에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성우 이사,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을 해서 좀 2차 전지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우리의 또 예상을 뒤엎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다뤘던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간밤에 테슬라 급락 그리고 오늘장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을 예상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와 달리 2차 전지주 내에서 뜨거운 종목이 있는 이유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어느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테슬라의 좀 그늘을 조금 벗어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저도 아침에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했던 부분이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참 이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더욱이 이제 이 시총 상위 대형주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이제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 이제 리튬 가격의 회복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어떤 히스토리 각기 다른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조금은 심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체 관련주들, 한농화성이라든지 CI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고 에코앤드림과 같은 기업도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고 또 이제 SKC와 같은 기업들 그동안에 오래 쉬었지만 반짝 또 뉴스가 나오는 쪽 그리고 이제 금양도 잠시 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뉴스가 나오는 쪽은 오히려 이제 수급이 붙어주면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좀 뜨거웠던 이슈가 리튬이었다면은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가 좀 강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 그 양산 로드맵이 나오면서인데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번 걸렸던 게 그래서 언제 상용화 될 건데 좋은 거 다 알겠어. 그런데 가격적인 부담은 괜찮아. 이런 말들이 따라붙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또 삼성 SDI를 포함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건 이제는 그 상용화 시기에 꿈의 배터리 시기가 좀 다가왔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단순 기대입니까? 일단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까지는 네. 너무 조금 앞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벤트에 따른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좀 먼저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아니다 그래서 그럼 기술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한농화성이라든지 CIS 같은 기업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벤트에 이제 움직일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양산의 적합성을 또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올라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또 기대하긴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 SDI뿐 아니라 각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시기, 상용화 시기는 아직 좀 멀었어요. LG 에너솔루션의 경우에는 2030년이 양산 목표고요. 삼성 SDI는 조금 더 빠른 2027년.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삼성 SDI 행보를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CATL 역시도 이 부분에서 뛰어들고 있는데 이성훈 이사님.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상용화될 수 없다는 건 다 압니다. 네. 그런데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했다라는 2차 전지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게 저는 좀 의미 부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테슬라 하락 같은 경우는 네. 그 전기차 수요의 둔화 국면을 놓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판매량의 증가가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이고요. 네. 배터리 부분은 효율성의 증대를 초점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양극재를 탑재하는 배터리를 놓고 추가로 우리가 다음 기술이 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당장 상용화는 힘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력 물량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소재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할 수 있고요. 황화물계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일정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3월 6일에서 7일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인터배터리 포럼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들의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추가 시세도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둡니다. 그럼 그중에서 한 종목 한번 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현재 11.55% 급등세를 보여주며 33만 8천 원의 장중에 올랐고 현재는 9%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럼 추가적인 상승도 좀 염두하면서 들고 가야 될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는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항아리 리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이제 각 기업별로 이제 전고체 관련 스케줄링을 좀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빠르면 3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5, 6년 더 남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괜찮고 뭐 아무래도 지금은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짧게 좀 시세가 나오는 쪽을 보시는 분들도 이쪽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셔야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계속 들고 가보자 조금 더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와 함께 전고체라는 그 기사가 또 뉴스가 시장에서 화두가 될 때마다 우리가 좀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먼저 관련주를 내 관심 종목 안에 둬놓고 싶은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함께 둘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그래도 한농화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농화성이요? 네, 일단 이 전고체 하면 가장 이제 대장주로 또 평가받는 기업이 이 한농화성이 아닐까 싶고 이 전고체 배터리 안에 이제 전해질을 이제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결국에는 대장주는 수급과 변동성이 좀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오늘 가장 지금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저는 한농화성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배터리 컨퍼런스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한농화성도 현재 9.52% 크게 올라주면서 19만 2천 원 선에 여전히 장 마감 앞두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주 뜨거운데 저희는 더 들고 가보는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또 하나 금양도 체크해 볼게요. 현재 주가는 22%의 급등 보여주고 있고 사실 금양이 이전 고점에서 쭈르륵 내려오다가 갑자기 또 오늘의 장대 양봉이 뭔가 분위기를 전환시켰는데 4695 배터리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이사님? 우리가 46 시리즈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주목이 된 부분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양산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올해 한 8월에서 10월 정도 실제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테슬라향 같은 경우에 비중이 있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다시금 46 시리즈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하나의 개발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안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개발을 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강한 모습이고요. 실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 밸류 체인 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모멘텀에 대한 접근임을 강조를 드립니다. 단순 모멘텀에 의한 접근이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이라면 이거 금양 오늘 장에는 어느 정도 찰 실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해 주세요. 저에게 또 민감한 질문. 이 주제는 본부장님 겁니다. 일단 저는 비중 축소를 일부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4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특장점이 지금 명확한 거죠. 양산을 할 때 조금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고 양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또 밀도도 이제 높여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관심을 갖는 기술이긴 한데 개발은 개발일 뿐 양산까지 가는 데까지의 또 기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슈로 상승 시에 일정 부분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 혹은 수급 플레이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요. 전고체와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추세 아직 살아있으니까 유지하겠다, 홀딩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금양의 경우에는 오늘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으니까 좀 매도를 하고 찰 실현을 하고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복훈 금감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시에 타격을 줄까요? 아니면은 관련주 재평가가 나올까요? 금감원장의 이 발언이 한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마침 또 안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뭐 1억 가냐 마냐, 1억 달러 가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야죠. 가야 돼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수급이 더해지는 상황이죠. 뭐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수 쪽에 유효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고 심리를 대입을 해보면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뭐 한 1억 달러를 터치하고 가는 뭐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빨라요. 네. 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종목들의 주식적인 특성을 대입을 해보면 대장주 외에도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같은 경우, 즉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다 돈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반감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하락보다는 상승에 유리한 상황인데 변동성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이 한 3%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한 10%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식의 특성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 현물 ETF 자금 유입 규모를 보셔도요, 확실히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자 시장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마침 4년 만에 오는 반감기 시기를 맞아 1억 달러 돌파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반응은 좀 너무 빠르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분 갖고 있는 뭐 우리기술 투자라던가 관련주들도 올랐지만 STO 쪽까지도 상승이 좀 번지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우선은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뭐 여기에 더해져서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코인원 거래액과 관련해서 처음에 그 거래가 개설이 됐을 때를 놓고 한 60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모습으로 주가가 강한 모습이었어요. 여기 더해져서 시장은 비트코인 강세를 놓고 STO 관련주까지 좀 확산을 해서 좀 바라보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으로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인 IT센 이런 종목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가는 지키는 흐름은 나왔어요. 그런데 윗꼬리를 크게 다는 흐름이 나왔고 주가로는 아까 짚어드린 요인들처럼 뭐 2021년 4월 정도에 신고가 가격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물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STO 쪽도 오늘 관심을 보였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복경 금융감독원장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좀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한다. 뭔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반응한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네. 왜냐?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금감원장이 나는 긍정적으로 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의 이 이슈 그리고 최근의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흐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벤트성 놀이라고 보십니까? 이벤트성 놀이라고는 좀 할 수는 없죠. 네, 코인 하나의 제가 가격이 너무 자극적으로 이야기했나요? 네. 코인 하나의 가격이 1억이 이제 되는데 이걸 이벤트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일단 대세는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에서도 굉장히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입회 끝에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완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바로 이제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또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또 제도권으로 잘 다듬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현물 ETF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하고 코인의 추세하고 또 관련 종목은 또 별개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한 4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가서
관심 있는 코인을 트레이딩 하신 게 낫지 그거를 가져가서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테마주들을 트레이딩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번 묶이게 되면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익 혹은 그 이상을 보여주기까지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별개로 각자의 시장에서 열심히 플레이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성 이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기술 투자 장 마감 직전에 매도해야 될지 전략 세워볼게요. 현재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고요. 동시가 구간에서 거의 오늘 시초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종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가 이상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한적인 접근을 말씀드려요.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가 필요하고 그 이하 가격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뭐 가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현 가격을 유지해주면 한 뭐 3에서 5%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한 11,000원대 중반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뭐 가격대에 대한 유동한 대응에 대한 시각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보유하신 분들은 항상 코인 가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이 좀 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두 분의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시장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알리의 성장으로 인해서 CJ 대한통운이 웃음꽃을 펴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수혜주 같은데요. 두 분 더 보겠습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보유, 이성우 이사도 보유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네. CJ 대한통운 말고 알리 수혜주 국내 증시 없습니까? 있죠. 결제주도 있고, 네. 테림 포장도 이제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었던 상황에서 이 알리라든지 이제 테무와 같은 중국 이 거래가 가능한 이제 플랫폼들의 이제 시세 흐름을 탄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위치에서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실적의 성장성은 당연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수요자가 늘어나는 올해 상반기에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더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이 플랫폼 나왔을 때 별로 사용하기 싫었거든요. 네, 근데 쓰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워낙 불량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서 근데 한번 써보니까 네. 아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이쪽에서도 새벽 배송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한 또 테마군들이 형성이 된다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택배사를 이용하고 포장을 사용하고 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은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코로나 시기 때 CJ 대한통운이 거의 전성기였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2023년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이었어요. 알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테무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CJ 대한통운인데 어느 정도 좀 목까지 찼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종 고점이 15,000원인 15만 원인 수준입니다. 네. CJ 대한통운 여기서도 보유한다면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혹은 그 안에서 트레이딩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을까요? 트레이딩 관점을 열어두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한 5,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과거의 과점 형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에서 지금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 매출 볼륨을 더해 봤을 땐 지금 이 시가총액 3조 수준인데 한 15% 정도의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15%를 보고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강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좀 그렇게 매력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해서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되 제한적으로 중기 보유, 가격이 한 15% 이상 상승을 했을 때는 매도를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CJ 대한통운 두 분 모두 다 중장기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리 관련 수혜주 좀 많아요. 뭐 테림 포장도 있고 전자결제주도 있지만 지금 그와 관련해서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된 거는 CJ 대한통운으로 대장주 자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지금 팔기는 아깝다라는 의견 두 분 모두 중장기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까요? 코스피는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2,648.05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0.77% 하락, 866.2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어요. 양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많은 건 외국인이 아닌 기관 쪽입니다.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 5,4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개인과 함께 소폭의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특히나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고퍼주와 저퍼주가 다 같이 오른다. 뭐 대표적으로 저퍼주에서는 저PBR주, 금융주들이 어제는 좀 움직여줬고 그와 함께 올랐던 게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들의 미친 질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그 안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체적인 반도체주들은 좀 쉬어갔고요. 그 자리를 앞서 저희가 점검했던 2차 전지, 전해핵, 전고체라던가 리튬주들이 그리고 알테오젠을 포함한 여전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몇몇 바이오 주들이 그 공백을 메워줬습니다. 오늘의 정확한 시장 마감 상황 먼저 김태정 본부장님이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슈퍼위크 부담감을 아는 채 일정 부분 이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시장에 많이 출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물량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또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테슬라가 이제 급락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총 상위 대형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도 오늘 이제 지수의 하락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쪽을 좀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방산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죠. 뭐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국방비는 나라별로 계속 유지 혹은 증액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결국 이제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서의 이 종목별로 이제 조금 차별화 장세, 여기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오늘도 여김없이 지금 뭐 15% 이상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다크호스로 거론됐던 섹터가 저는 화장품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도 좋은 실적에 대한 그동안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많았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CNC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이제 좋은 실적과 함께 다시 이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먼저 올랐던 종목은 좀 밀려 내려가고 그동안 잠시 소외받았던 쪽에서 이제 수급 순환매가 좀 나타났었던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대내의 변수에 먼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